프랑스의 코로나19 관련된 상황들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의 다른 나라 상황도 궁금한데 네덜란드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상황을 물어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지금 방송하시는 분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덜란드의 코로나19 그 상황들이 궁금한데 요즘 어떤가요? 네덜란드는 지금 확진자가 34,134명이고요. 사망자는 3,916명입니다. 엄청 많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되는 나라로 치면 지금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사실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완전한 락다운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락다운이라고, 뭐 보통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지능형 락다운, 총리 말을 빌면 사실 이제 시민들을 믿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5m의 간격을 두지 않으면 벌금을 400유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벌금 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암스테르담을 나가보면 주변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막 공원 같은 데도 거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통행증 쓰시죠? 네, 저희는 통행증 쓰고 나가야 되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전역으로. 저도 그래서 집이 좀 네덜란드 북쪽인데도 암스테르담이나 데나그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도시를 가는데 통행증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완전한 락다운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런 거고요. 일단 시민들의 지성을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과 1.5m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걸 철칙으로 두고 있고요. 좀 특별한 거는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마스크를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살 수는 있나요? 사실은 마스크 판매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유럽 전역이 다 그렇지만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한 영상 보니까 보호 장비가 없어서 지금 막 플라스틱으로 한 비 의사님이 덮어 쓰고 막 이런 방송도 나갔잖아요. 네네네. 어, 지금 거의 비슷한 실정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도.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의료진이 쓸 마스크를 수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일반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TV를 보면 논쟁이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뭐 좋지 않다, 마스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정부는 공식적 입장을 마스크를 써라 안 써라 이렇게 안 했는데,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는 하지 않아요. 이게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REBM이라는 데서도 발표가 나왔는데요. 굳이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의회에서도 논쟁의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한국에서 지인이 보내주신 마스크를 필터도 없고 이래서 우리 보통 행주 있잖아요. 하얀색 행주. 그거 네. 가위로 잘라서 중간에 끼워서 뭐 아,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예, 실제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아시아인들이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도 사실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초기에 이제 마스크를 쓴 아시아인들을 보면 중국인이다, 코로나다, 뭐 이런 식의 뭐 인종차별적 발언, 뭐 인종차별적 발언은 사실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불안하고 시민들이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혐오가 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피해는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지금 한 학생의 경우는 지금 법적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정부 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도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심각한 사례들은 사실 많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을 다니다 보면 다닌 나라 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친절하게 느껴졌고 되게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좀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네. 아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 오해될 수 있고, 사실 그, 네덜란드 일간지 중에 폭스크란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인종차별에 관련한, 한 한국인이 이제 조사를 해서, 했던 자료 데이터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분 인터뷰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유럽국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도 있긴 한데, 사실 인종차별이나 무슨 차별 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곳에 다 묻어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그 나라의 그 민족성,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지금은 보통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사실 이런 차별들이 나이가 어리고 좀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 코로나다, 중국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긴데, 근데 우리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것도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저는 제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어디나, 사실 저도 그 프랑스 다른 유학생들이 그런 차별을 당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 한국이나 중국이 더 상황이 심각했을 때 나갔을 때 전혀 차별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음.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제 계속 사는 사람인데, 어, 저도 지금 살면서 여기가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배려하고, 사실은 소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몇 가지 사례들로 인해서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그 유럽의 다른 이렇게 나라들 다녀보면은 네덜란드 정말 좋았거든요. 거의 제일 좋았던 나라였거든요. 사람들도 너무 근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시더라. 아, 지금 튤립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튤립 축제는 이미 시작을 했죠. 저기 이제 네덜란드의 사실 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봄꽃의 향연? 완전히 그 봄꽃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코크노프가 있거든요. 사실은 문을 열었어야 되는 시기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을 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문을 안 열었어요. 개장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코크노프가 온라인으로 계속 꽃을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찾아보시면 아, 어, 그 코크노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온라인 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제일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란 뜻이 낮은 땅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긴 산이 없기 때문에 다 평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평지에 그 튤립이 확 다 펴 있는 튤립 필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튤립이나 뭐 이런 구근 수출이 또 여기는 농업이 세계 2위인 나라이거든요. 네덜란드가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또 화훼나 이런 수출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올해는 미국이 저 상태고 전 세계가 이 상태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꽃이 수출이 하나도 안 돼서 그냥 다 밭을 갈아엎고 거의 뭐 꽃이 판매가 안 되니까 생물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부활절에 아시죠? 바티칸에 그 전시되는 모든 꽃이 네덜란드 꽃이었어요. 근데 행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전혀 못했으니까 이 꽃들을 사실 뭐 병원의 환자들한테 전달하고 뭐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고 주변에 이제 아픈 분들한테 전달하는 뭐 것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꽃을 처리를 못해서 거의 다 버려야 되는 실정. 그래서 예, 너무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뭐 꽃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2020년 봄입니다. 근데 이제 필드에 이렇게 이제 사실 그 튤립이 쫙 심겨져 있는 필드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꽃이 있는 곳에 이제 살짝 오픈해서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걸 보러 와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얼마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꽃을 다 갈아엎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 사실 제가 사는 곳이 약간 북쪽이어서 아직도 이제 꽃이 사실은 튤립은 꽃도 팔지만 구근도 팔거든요. 그때 이제 구근 식물이 깔뿌리 식물이니까. 근데 그 구근을 위해서 꽃을 좀 피워서 어느 정도 화들짝 피기 전까지 사실은 구근 파는 데서는 그 꽃을 다 커팅해서 없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근이 좀 더 실해지려면 꽃이 조금 더 살아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필드들이 있어서 사실 그 필드를 제가 촬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코로나19 그 대처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그럼요. 좋은데 네. 혹시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게요. 네덜란드 언론은 약간 샘내나 봐요. 지금 네덜란드도 이제 사실 확진자나 아니면은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앱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 장치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 앱 도입이나 아니면은 그 확진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이 상당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방송이 뭐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아주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죠. 개인정보 문제를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확진자를 추적할 것인가. 뭐 이런 건 되게 이슈인데 한국에 대해서 사실 저도 네덜란드 살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상당히 듣는데 사실 한국 소식은 별로 접한 적이 없는데 요즘 상당히 자주 나오죠. 방송에.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예. 나오나요? 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앱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이슈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사람들이 다 같지 않으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에서는 지금 사재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어때요? 저희는 사재기 없어요. 전혀 사재기 없어요. 없고, 예, 처음에 이제 막 휴지를 그렇게 사더라고요. 저도 똑같네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슈퍼 가는데 사람들 왜 저렇게 휴지를 사지? 아, 휴지로 뭘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총리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랬어요. 아줌마한테 그 총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우리 진짜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 우리 10년 똥 닦을 휴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아, 총리가.
주로는 그래서 없어요. 그 휴지 사재기는. 이거 사실은 휴지 사재기는 그다음에 없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제일 인제 저희가 필요한 게 손세정제. 어. 음. 손세정제는 빨리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사실 슈퍼 가면 물건들이 꽉꽉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물도 사재기는, 있어요? 저희는 물도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사재기는 없어요. 음.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어. 그리고 슈퍼 물량은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며칠 전에 슈퍼를 갔더니 그 물가가 거의 2배가 뛰었더라고요. 어. 거기는 어때요? 저희는 뭐 물가가 그만큼 뛰지는 않았어요. 하기야 뭐 제가 여기 살면서도 물가 뛰는 게 막 공시되면서 한국은 뭐가 생필품이 몇 프로가 뛰어요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뉴스를 공공연하게 안 하잖아요. 살짝살짝 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슈퍼 가서 해보면 지금 생필품이 올랐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체감은 못 하겠어요. 음. 한국인으로서 그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중에 혹시 뭐 황당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황당. 음. 그쵸. 황당한 마스크죠. 음. 황당한 마스크라, 사실은 마스크를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났었는데, 왜 마스크가 이렇게 논쟁이 됐나라고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퀄리티 좋은 마스크가 없다. 음. 사실 여기 이제 핀란드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그러니까 질적으로 사실 이 불량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반품이 됐거든요. 음. 반품하고 이제 20일 날 다시 왔어요. 20일 날 이제 10몇만 개가 들어오고, 한 내일 모레 한 180만 개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다 의료진용이죠. 아. 근데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 어, 너무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이제 반품을 하고, 이제 핀란드는 그걸 바로 받아들이면서 담당자가 잘렸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바로 반품을 다 했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 이런 수량 가지고는 사실 국민들은 사실 냄새도 못 맡는 거죠. 마스크의 냄새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마스크 판매를 사실 약국이나 이런 데 못하게 한대요. 음. 왜냐면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그 마스크 대란이 생기잖아요,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총리도 이제 사실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꼭 그만의 이유는 아니다. 마스크를 하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1.5m 거리를 유지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5m 거리, 그, 그, 슈퍼마켓 가시면 거리 유지가 돼요? 안 네, 그게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네.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리 유지가 돼요? 그러면 마스크를 하고 1.5m 거리도 유지하고 이러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마스크를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마스크가 없나 봐요. 마스크가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만 해도 처음에는 처방전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약국에서 마스크가 있었대요. 그런데도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했던 마스크가 이 코로나19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던 그 마스크를 이제는 꼭 써야 된다고 또 바꿨어요. 방침을. 프랑스는. 음. 또 유럽에서 네덜란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럽에서 마스크를 꼭 쓰라는 데가 5군데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 자체에서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논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맨날 이제 왜 너는 마스크 쓰라고 안 하냐? 그럼 다른 나라가 저렇게 마스크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쓰라고 했는데 없는데 어떡해요. 제가 봤을 때 의료진 마스크도 없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 시작하면 하나로 한 달 쓸 수 없잖아요. 하나로 하루밖에 못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마스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심지어 저는 한 번도 이제 마스크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이제 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남편이 학교 교장인데 5월 달에 오픈해요. 여기 학교가. 그래서 한국에다가 연락 다 했어요. 마스크 좀 보내줘. 가족 아니면은 마스크를 왜냐면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보낼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근데 일단은 사실은 뭐 KF94 뭐 이런 그 정말 그 완전히 방역이 되는 마스크 외에 사실 뭐 그 저기 황사 마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마스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마스크라도 어떻게 안에 철저하게 하고 가면 마음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음, 막 의료용 마스크, 그러니까 필터 있는 마스크가 아니어도 사실은 마스크를 좀 구입을 해 놓으려고요, 제가. 근데 여기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 음. 여기도 5월 11일이면 그 이동금지령이 풀리는데, 음.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빼고는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 상황이 그랬구나. 어떤가요? 사실 어저께 발표했어요, 네덜란드는. 음, 5월 11일부터 학교 연다. 음, 근데 발표 딱 끝나고 난 뒤에 막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패닉일 수밖에 없는 게 1.5m 거리 유지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덜란드는 진단 키트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다 안 해줘요. 음,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선생님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오픈하면 너 진짜로 어떻게 할 건데. 왜? 학교가 지금 뭐 정부에서 공식 방침을 딱 내려준 게 아니에요. 애들 1.5m 거리 유지하게끔 뭐 한 반에 5명씩 수업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1.5m 거리 유지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붙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붙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니네 자체가 강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도 지금 완전 패닉인 거죠. 그 손세정 그러니까 이제 때도 이렇게 배치를 해두라고 하나요? 손세정제도 배치를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남편 학교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다 주려고요, 제가.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많이 대량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누가 이제 음, 사실은 지금 우체국 저기 택배도 안 돼요. 한국에서 음, 네덜란드로. 음, 지금 막혀 있는 나라고요. 지금 뭐 사실은 다른 그 항공함을 통해서 오면 돈도 너무너무 비쌀 뿐더러 관세도 엄청 많이 물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지금 마스크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걸 어떻게라도 좀 마스크를 수급을 해서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라도 좀 보내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혼자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음. 사실. 그런데 애들을 뭐 붙지 마라 한다고 안 붙겠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 다 붙어서 있지? 아, 음. 근데 사실 취약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애들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뭐 젊은 선생님들 있고 나이 많은 선생님도 계실 텐데 다들 걱정이신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후에는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온라인 수업 얘기는 안 나오나요? 온라인 수업을 했죠, 네. 계속. 학교 문을 지금도 닫고. 했었어요? 예, 했어요. 음, 그러니까 3월에 이제 학교 문 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은 다 온라인 수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만들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선생님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학생들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상황으로 쭉 진행해 왔죠. 근데 어차피 이제 학교로 와서 직접적으로 완화 정책을 지금 학교 오픈하는 걸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재택근무는 아닌가요? 재택근무죠. 학교 선생님들은 다 재택근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부모님들 중에 뭐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학교에 선호 현상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 관리하려고. 근데 뭐 사실은 그 애들 막 한꺼번에 모아놓는 게 아니면 그렇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등교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학교가 지금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어제 이제 총리 발표 이후에 지금 학교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이제 아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프랑스는 대학교들도 어때요? 대학교들도 문을 여나요? 지금 대학교는 6월 1일까지 지금 문을 닫는 걸로 했는데 아마 서서히 문을 열 것 같아요. 어차피 9월 학기 또 새로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 그 유학생들은 많이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나요?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많이 돌아갔죠. 거의 많이 돌아가고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얼마 전에 사실 아주 좀 대견스럽게 여기 이제 네덜란드 한국 학생회에서 제안을 해서 한인회가 여기 기업인들이나 대사관하고 다 협조를 구해서 구호 키트를 마련해서 이제 그거를 그 남아있는 유학생들하고 또 이제 한인들 중에 독거노인들한테 전해줬어요. 350박스를 사실은 네, 사실은 뭐 그 안에 다양한 구호 물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해주는 행사를 했는데 남아 있는 학생이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당수는 사실 지금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죠.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이제 저희는 5월 11일부터 그 초중고등학교는 여는데 대학교는 열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은 사실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또 대학교는 사실 학교마다 조금 다른 정책을 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할 건지 학교마다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데 와 계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캐러번이 있거든요. 근데 캐러번이 있어서 여름 휴가를 일단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캐러번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문을 다 닫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을 닫았는데 아주 이제 몇 개만 이제 띄엄띄엄 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은 곳이라서 지금 사실 2주간 5월 방학이거든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 필지에 이제 뭐 캐러번이 4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한 대밖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캐러반들이 있는 데예요. 보시죠. 와. 이렇게. 오. 오. 네. 좋다. 음. 그래도 꽤 예, 여기 보이네요. 캐러반들이 좀 예, 있네. 여기는 이제 필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캐러번 있는 장소에는 어떤 분들은 6개월씩 이렇게 머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저쪽 편에는 한 6개월씩 계시는 분들이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캐러반은 지금 거의 없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에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기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 끌어안고 뽀뽀 많이 하잖아요. 뭐 얼굴에 뺨 뽀뽀 3번 뭐 끌어안고 아이고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네덜란드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가요? 네덜란드도 뺨 뽀뽀 3번 해요. 아주 아, 독특한데 맨날 무조건 이제 3번. 예, 볼 뽀뽀 3번 해요. 하나 둘 셋. 근데 요새는 그냥 그 우리나라 시쳇말로 개 닭 보듯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한번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아주 불친절. 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정한 것들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좀 안타깝죠. 사람들끼리 뭐 우리가 뭐 후드미다 뭐 안녕하세요 뭐 좋은 뭐 굿모닝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맨날 인사하다가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지니까 인사도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영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자식들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못 찾아가고 손주들도 또 저희 부모님도 못 만나고 저희 집에도 손님이 하나도 안 오니까 그렇죠. 야, 이렇게 살면
진짜 너무 심심하겠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프랑스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웃들이 좀 돈독해졌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정말로 집에 못 나가거든요. 완전 음,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저희 동네만 봐도 8시가 되면 여기가 난리가 나요. 8시가 되면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다 나와서 막 그 반짝이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춤추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웃끼리 나와가지고 막 멀리서 대화하고 그 음, 시간을 음. 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런 네, 경우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막 맨날 인사하고 그냥 막 맞아요. 볼뽀뽀하고 이런 건 없어졌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시간 정해서 나와서 서로 막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들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돈독해진 건 맞아요. 네덜란드도 여기도 그래요. 8시 되면은 나오나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대도시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잘 모르는데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와서 이제 박수도 치고 또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어, 사실 뭐 이렇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프랑스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완전한 록다운이 아니어서 나갈 수는 있거든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음, 뭐 저희는 벌써 집에 진짜 못 나간 지, 집 밖에 못 나간 지 37일째예요, 오늘이. 대단하다. 그럴 수 저희, 있겠다. 사람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정원이 있어서 괜찮지만, 파리 시내에 사는 뭐 학생들은 사실 정말 조그만 그 원룸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황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인간성도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특히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갑갑함이. 프랑스는 가정 폭력이 너무 늘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여자들 기사는 봤어요. 죽는 여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참, 3일 큰일이다. 원래가 근데 3일에 한 명꼴로 죽는데요. 근데 음, 30% 32%인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단하다. 여성들을 위한 센터도 많이 지금 다시 더 짓고 그리고 뭐 사실 우울증도 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 울, 무기력해진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봄이잖아요. 햇볕 있고 꽃 있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덜 쓸쓸해요. 만약에 이게 가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죽는 사람 많았을 거야. 자살하는 사람 많았을 거야. 네. 날씨도 안 좋고 햇볕도 없고 막 이런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로 집에 그냥 어이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나마 이제 햇빛이라도 있고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늘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덜 쓸쓸할 것 같아요. 파리만 해도 이렇게 이때 지금 4월 이때 이렇게 날씨가 좋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음, 비가 너무 안 올 정도로 하늘은 맨날 파랗고 맞아요. 날씨가 지금 또 가뭄이 비수기예요. 왔대요. 네? 가뭄까지 왔대요. 아,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도 지금 비도 안 오고 음. 예, 하늘은 어휴 정말 뭐 푸르디 푸른 하늘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 오, 색깔 와, 죽인다, 죽여. 오, 그죠? 그러게요. 어휴, 진짜 뭐 근데 거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응. 사실 지금 미국에 옛날에 이민 갔던 분들이 이번에 사실 미국 돌아가는 거 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한 사람들이 많대요. 음,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힘든가 봐. 맞아요. 근데 프랑스도 음, 사실 그래요. 근데 하루에 막 1,000명씩 죽는 거 보면 사실 음. 제 주위에도 많다는 거잖아요. 감염자들이. 그래, 근데 파리니까 더 하겠다. 우리도 보니까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이 제일 많더라고, 음, 감염자가. 근데 사실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네, 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검사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게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예. 검사 초기에 제가 아는 이제 친구 하나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처음에 진앙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완전 다른 나라 같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남부는 사실 약간 프랑스하고 비슷해요. 뭐 축제도 자주 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게 그 밝고. 즐겁잖아요. 즐길 줄 알고. 근데 어. 이제 북쪽 사람들은 아니에요. 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주의예요. 아.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그 짠돌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본성은 내가 북부 사람들인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남쪽에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가 있고 사실 그때 또 사실 잠시 방학이 겹쳐져 가지고 막 이태리 가서 스키 타고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네덜란드 최남부 지방에서부터 사실은 거기서 막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인제 되면서 사실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인제 사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확대가 된 상황이고 독일, 그다음에 방역도 하는 독일, 네덜란드는 방역도 안 해. 뭐 세미 락다운해. 그다음에 스웨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은 몇 가지 방법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나 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인제 사실은 이민 오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사실 만나서 할 경우는 없지만 전화로 하거나 이러면 다들 여권을 만지작만지작 한다. 왜냐하면 사실 아파도 우리는 맞아요. 검사도 못 받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사실은 만지다가도 '아유 이거 가면 한국의 민폐인데 안 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참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한편으로는 '와 한국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난민 된 것 같은 너무나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은 너무 상황이 좋은데 내가 그 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내 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민폐라서 내가 못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아 이 지금 한국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나? 대단한 나라의 국민이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건강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 방송 꽃보다 파리 보시는 분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가끔 나와서 출연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